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너희분자 3개월이 무지 빠릅니까? 예, 3개월이 빠르고요. 1년이 빠르고요. 그렇더라고요. 자, 코스닥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자, 코스닥 지금 재밌는 게 코스닥 100도 보면은 지금 이제 큰 종목이죠. 코스닥에서의 큰 종목도 지금 한 2050? 코스닥 그 100 종목의 지수로 보자면은 일단 한 21선까지는 올라왔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역시 중형주나 소형주는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중형주, 중소형주가 강하다는 것이 이제 코스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음, 대형주는 저기 신고가 났다가 잠시 주춤하였고 물론 앞서 상당한 랠리가 있었죠. 대형주도. 그리고 중형주는 지금 신고가, 소형주도 신고가, 그죠?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서는 조금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역시 이제 이 인덱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어제 IT 종목을 좀 주시를 하면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중소형주가 강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강세를 띄고 있는 거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오늘도 이제 강세를 띄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IT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IT 관련된 종목들 이제 시작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IT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시를 해주신다면은 계속해서 오늘 반짝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은 좀 상승 그런 마디가 시작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의 기회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상도 잘 가고 있네요. 자, 이제 저기 주식 시장에 지금 오신 분들은 또 한번 살짝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있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제 근래에 주식을 입문하였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뭐다 그런 분들이 다 많이 오신 것 같지는 않지만은 혹시 계신가요? 요 근래 나 주식 입문한 지 한 3개월 이내다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있죠. 우리 주식 시장에 이제 3개월 이 3개월 근래에 또 많은 분들이 입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전 여기 주식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야, 진짜 전혀 다른 세계더만요. 딱 보니까. 뭐 말이 통하고 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저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분야. 그래도 잘 모르는 분야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뭐 좀 듣는 거라도 있고 그리고 뉴스거리라도 하나 듣는 것이 있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요. 어렴풋이 아주 두리뭉실하지만 어렴풋이 얘기되는데 주식시장 여기는요. 어렴풋이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외계의 세계더구만요. 입성하니까 뭐 차트도 모르겠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이게 어떤가 살펴보니까 뭐 속수연이 알려주는 것도 없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제각기 자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건지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이해가 되어지면 아 저게 어떤 말이겠구나 하고 이 얘기인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제 근래 오신 분들이 좀 그러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게시판 같은 데 이제 질문하니까 다 조언을 해요. 한마디씩 이제 조언을 하는데
제가 봐도 그 조언이 전혀 도움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하면서 막 그 자기가 보는 거 그대로 적어 놓는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조언이라고 들을 이렇게 하는 글들을 쭉 보면서 아, 상당수가 아직 주식에 대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지금 뭐 그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보면 예를 들어서 회전문가라 할까요? 예. 우리 왜 여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회전문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좀 비교적 빨리 돌면은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빨리 딱 끼어들어야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이밍 늦으면 어때요? 딱 끼어버린다든지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잘못 빨리 이게 잽싸게 들어가 가지고 수익 내고 빠져나온다든지, 그죠? 늦게 들어가면 물려 가지고 이렇게 좀 빠져요. 늦게 들어가면 이게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것은 실패고, 지금 빨리 진입해 가지고 살짝 올라가면 성공이고, 그러한 개념으로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수가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 이번처럼 이런 때는 정말로 드물다. 물론 드물죠. 지금과 같은 강세장은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제 마치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렇게 될 때 좀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제는 뭐 평생 오지 않을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글들 조언들을 받으면은 멘붕에 빠져가지고 나 안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의 방향을 좀 설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주식은요, 끼어들기 잘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한 주기를 두고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사이클을 그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계절이 보면은 봄부터 우리 겨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 나가듯이 시장에도 그러한 계절이 있죠. 이 계절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시장 전체 경제적인 상황과도 그 사이클이 연관이 되어지고, 또 이제 조금 더 좁혀가면은 업종하고도 달라요. 네, 업종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우량주라고 샀더니 그냥 뭐 우리 그 흔히들 보면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주라고 샀고 장기 투자라고 샀대요. 근데 맨날 빠지더라. 그것도 안 맞더라 하던데, 그것은 그 종목에 또는 업종의 사이클이 이미 하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이제 종목별, 그리고 이제 그 업종 나아가서 우리 경제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이 맞아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그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식 시장의 계절을 잘 대변하는 것은 바로 종합 지수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 지수가 보면은 우리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장에 있냐,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어때요? 종합 지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종합 지수 어떻게 보는가? 오늘 빨간불 나왔습니다. 오늘 빨간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오늘은 좋고, 내일은 파란불 나오니까 내일은 나쁘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매일매일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죠.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파란 날이 있는데, 여기 파랗게 음봉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날은 나쁜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11월 달까지 지금까지는 꽤 좋은 이제 상승장이죠. 비록 중간에 파란 날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의 그 하루하루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시기로부터 해가지고 쭉 가는 방향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달 이후로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로 빠진 이후에 그때 이후로 어때요? 방향성이 꽤 크면서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꽤 강하게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코스피 종합 차트를 쭉 과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이제 98년도 이때 강하게 올랐고, 그죠? 그리고 2000년도 초에 좀 이렇게 강하게 올랐고, 이러한 부분 몇 개를 빼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주기들. 그래서 이러한 주기들을 잘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있죠. 거의 10년 주기로 10년 가까운 주기로 이렇게 크게 한번 푹 이렇게 크게 조정하는 대폭락이 한번 오는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점 그리고 반대로 이런 큰 고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이제 그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아래에서 시작하는 단계로 가야지 좋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과 같이 좀 뜨거울 때, 뭐 지금 시장이 완전한 고점에서 이제 위험할 때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보면은 그 고점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11월 이전보다는 지금이 고점이고 그리고 그 작년 봄에 비하면은 또 거기에 비하면 또 상당히 고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면 다 이러한 곳에서 오셨던 분들은 수익이 납니다. 다 그죠? 여기서는 다 여기 오신 분은 그래도 다 먹었어요. 수익 나고.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는 조금 어때요? 이미 올라와 버린 주식이 더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더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더 올라왔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고점에 들어가면은 장사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러한 예는 저기 앞서 가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우리 코스피 2600 포인트 갈 때 이때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와, 신고가 나더라. 이때는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래서 막 250만 원 넘어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적극적으로 그냥 삼성전자 산다 뭐 막 그랬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오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여기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하도 여기저기서 그런 말이 들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주위에서 돈 벌었다, 주식시장 잘 된다더라 그런 말이 안 들리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했을 텐데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관심을 걸었는데 그거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소리가 들리면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었다는 것은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벌었겠죠. 근데 올랐다는 것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사놓았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 났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어때요? 조금 이미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이런 생각이 없이 와 너가 돈 벌었냐? 그럼 나도 돈 벌어야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이러한 고점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그 패닉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막 위기가 오고 패닉이 올 때 그때가 항상 기회이다. 많이 빠졌을 때 그때가 투자의 기회라는 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그러한 곳에서 이제 음, 그러한 곳에서 모험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때는 뭐 다 빠졌다고 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잘 되었고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고소해 보이고 그렇죠. 예. 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한 소리가 들릴 때는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10년 만에 오는 이러한 큰 위기 이후에는 상당한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큰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여기는 투자를 하면은 그냥 돈 벌기 싫어도 돈 벌어줘요. 그때는 그죠? 근데 그때 손이 안 나가죠. 잘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기, 흐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있죠. 그리고 제 아무리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이란 시기 때가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큰 시장은 10년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10년 동안 크게 오르고 10년 동안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되고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좋다는 것은 우리 10년 상승을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차례는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주식 시장이 잘 되는 때예요. 그래서 앞에서 잘 되었고 좀 별로죠. 중간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건 있지만 별로고 여기 잘 되었고 또 여기 보면은 별로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잘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시작하시는 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지만 또 괜찮아요. 앞으로 기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맞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안 된다. 에이 해봤더니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시장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서 많은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업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 경제 보면 여러 가지 업황들이 있죠. 지금 보면 IT 반도체 잘 나가듯이 반도체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업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업황이라는 것을 지금 그 업황이 잘 되어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업황에서 이제 기회를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업황이 사실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업황이 잘 될 거다라고 그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야 이런 데서 이제 관련된 것 잘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식하고는 또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식에서의 그러한 상승과 하락 시기가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뭐 원리만 알면 쉽거든요. 자 그런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좋은 곳에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곳. 그래서 좋은 투자처를 우리가 항상 어딜까? 그러니까 지금 좋은 종목이 어디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좋아진 거 있죠. 눈에 보면은 반짝반짝하고 뭔가 실적도 좋아져 있고 한눈에 봐도 저 기업은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라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나가는 기업.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곳을 자꾸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현재 좋아진 종목이죠. 현재 좋아진 기업이고요.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그럴 듯하거든요. 보니까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뭐 신문 보니까 어디 기업이 실적이 좋다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다 좋아한다고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좋은 것과 투자에서의 좋은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투자라는 것은 어때요? 미래의 가치를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좋아진 것은 어쩌면 미래에는 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만은 나중에 되면 어때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꺾여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좋지만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아진 것을 보고 좋다라고 느끼는데 투자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투자에서는요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그러면 지금은 어때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좋아지거나 지금은 좋은데 미래에 더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참 좋을 때 있죠. 너무너무 좋을 때 그때를
찾아간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을 때 그때는 쉽죠. 뭐 특별히 연구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우리 많이 물렸습니다. 천하의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주이고 누구나 좋다고 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은 삼성전자도 이때 많이 들어왔다고요. 이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꼭 테마주 이런 거 욕심을 쫓아 가지고 물리는 것만이 그 개인들의 패턴은 아닙니다. 꼭 거기서 물리는 거 아니에요. 우량주도 이렇게 여기 잡는다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였습니까? 여기 때 맞네. 여기 2017년도니까. 그래 가지고 어때요? 한 1년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다 이제 삼성전자 조용해져 버렸죠. 아무도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고 있다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늦게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 삼성전자를 매수해봐도 별일 없더라. 주식은 역시 안 되는 거야.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면은 맨날 빠져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푹 빠지게 됩니까?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 주식이 있죠. 절대적으로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빠집니다. 여기 보면 살짝 빠지는 거 있죠. 이 정도만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고점 대비해 가지고요. 절반도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는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절반이 부러지더라도 시간이 지나가 나면은 다 이렇게 돌아오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 보면 그럴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여기 내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환산된 가격으로 14,000원이죠. 빠지면 8,000원까지 내려온다고요. 이런 14,000원에서 8,000원까지 이렇게 빠지면 어때요? 거의 뭐 한 30% 이상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고점에 들어오면. 근데 좋은 주식은 왜 우량주를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량주는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고생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음 상승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죠. 여기도 빠져요. 여기도 빠져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는 있지만은 다음 상승에서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17년, 2018년도 고점에 물린 사람도 어떻습니까? 참아버린 사람은 지금 다 먹었죠. 그죠? 그때보다는 훨씬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량주는 꾸준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손실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량주 답답해 하거든요. 우량주도 조종을 합니다. 우량주도 조종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자꾸 어떤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더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은 내가 일반적인 주식 있죠. 우량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 그 매매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변동성이 더 큰 이란 그 테마주를 잡는다고요. 그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지금 그 걷지도 못하는데 마치 막 달리기 선수들하고 같이 뛰려고 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막 테마주 이런 거 우리 대북 테마주 갈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대북 테마주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저기 2007년, 2018년 이때 고점은 대북 테마주가 확실한 고점을 만들어주고 어때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마주 이런 걸 쫓기보다는 여러분이 꾸준하게 이렇게 그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무슨 뭐 광명전기니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북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자, 요런 거. 요런 걸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를 때는 막 이렇게 급등하면서 화려하게 오르는 것 같죠? 근데 이거 빨리 부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은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살짝 넣어가지고 그래도 가끔 우리 뭐 맨날 주식 뭐 밥 먹을 때 쌀밥만 먹어야 됩니까? 가끔은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죠? 가끔은 뭐 이런 음식을 즐길 수 있듯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가끔 이런 거 조금 넣어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오르더라도 이런 건 잘 잘라야지 못 자르고 나면 고생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대북 테마주 이때 2018년도 초에 이 오를 때 이때도 늦게 많이 들어왔죠. 테마주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제자리로 곤두박질을 하고 그 위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강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빠지기만 하면은 지키려기라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상승하기는 하는데 얘는 안 그렇잖아요.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그때 고점을 찍어도 지금 훌쩍 더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저기 그 테마주가 여기 한참 올라왔던 때 그 자리는커녕 어땠습니까? 그 테마가 처음에 나오기 전에 이 첫 출발 자리 여기도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이게 약이 없다고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진짜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시세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괜히 우연히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주식이라는 것은요. 한번 출발하면은 상당히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종목을 가지고 쭉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고점을 찍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장기간 투자하신 분들인데 뭐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뭐 현대차 지금은 이제 잘 올라가고 있죠. 현대차. 근데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여기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여기부터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현대차면 우량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량한 종목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주라는 것은 아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 장기 투자해 버리면은 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장기 투자를 하란 말이냐. 장기 투자하니까 하나도 수익이 안 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것이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한 고점이었습니다. 이때가 하나의 고점. 그죠? 그래서 현대차도 출발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2008년. 근데 2008년 이전에 어때요? 2000년 초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한번 출발을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80년도에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한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여기 보면 이제 90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등락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크게 간 것은 2000년부터 10년, 12년 여기까지 또 초부터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년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7, 8년은 조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업종이거든요. 업황, 업종 이런 건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지금 상승기에 들어가거나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이런 종목은 어때요? 그냥 장기로 딱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장기로 가져도 되고 또 아니면 뭐 중간에 이런 이격은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 또는 하락하러 들어간 종목을 매수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쫓아갑니다. 자동차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할 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2008년도 때는 조선 해운주였기 때문에 조선 해운주 고점에 있을 때 그때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장기간 이렇게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장기 투자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더라, 안 맞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습니까? 내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안 맞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주식이 잘못된 겁니까? 시장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였죠.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 지금은 뭐 별로 그저 그런 기업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안 좋은 기업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그런 기업 중에 좋아질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자, 옛날에 보면 기아차라는 종목이 이제 현대차 갈 때 기아차도 있는데 기아차 가만히 보세요. 이 주식이 여기 있을 때 이때 되게 한눈에 봐도 차트로 봐도 되게 나쁠 때였다. 그죠? 여기에. 예, 저기 80년대 한번 크게 한번 올랐고 그리고 또 장기간 동안에 그냥 침체하다가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흘러내려 버렸고요. 폭락을 해가지고 흘러내렸고 여기가 안 좋았을 때이죠. 근데 이 기아차도 이제 또 업황이 좋아지면서 2008년부터 이렇게 한 3, 4년 상승을 해 나가는데 이때 기아차가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갔죠. 크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안 좋았다고요. 이때 2008년이고 2000 이때 안 좋았거든요. 그때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기아차를 한참 사 나갈 때였어요. 이때 보면 2009년 이때 가지고 이제 기아차를 한참 사 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을 때인데 그 기아차 다니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강연에서 이제 회원들도 만나고 이제 그때는 강연에서 회원들 만나면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아차를 사고 있는데 자기는 기아차 절대 안 산다더라고요. 왜 안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아차 그 공장을 다녀서 아는데 기아차는 절대로 가망이 없는 회사라고. 좋아질 게 절대 없죠. 앞으로 망하면 망했지 좋아질 것이 전혀 없는 회사라면서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안 산 것이 후회스러웠겠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나쁘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것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좋아질 것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예, 우리는 몰라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느낌으로 아니요. 물론 뭐 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주문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하면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건 누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부자들이 잘 알겠죠? 내부자들 누굽니까? 뭐 대주주라든지 대주주라든지 내부에 이제 경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꼼한 그런 빠꾸미들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바닥에서 이제 괜찮아질 거다면 이 매수 모을 겁니다. 매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 자체를 연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잘 보는 방향성을 잘 보는 겁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을 발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를 보고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인데 꽤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있던 종목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 기아차도 보면 어때요? 여기 바닥이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2009년 하반기라든지 2010년 초쯤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죠. 뭐 여기쯤에 가가지고는 그죠? 돌아섰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모를까요? 모르겠습니까? 아마 웬만하면은 관찰력만 있다면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는 종목에 관심을 주는 거죠. 뭔가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주식이 또 다행스러운 것은 하루하루 들어가 보면 이거는 등락이 심하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주식인데 흔히들 그러죠. 개구리가 튀는 방향은 알 수 있어도 주식 튀는 것은 모른다고.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등락은 모르지만은 대신 주식에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향성. 그래서 오를 때도 보면은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쭉 오르는 방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크다고 하면 조금만 더 좁혀 들어가더라도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방향성이 있고 내려오는 방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에는 이런 방향성이 있더라. 네, 추세죠. 추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향성을 쫓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제외해버리면은
우리는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쫓아가는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큰 방향은 그 방향성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큰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꽤 그 방향은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나서야 또 꺾여요. 그러니까 기아차도 어떻습니까? 그때 출발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이게 방향성. 그리고 한번 꺾이게 되니까 어때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이게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 보면 이 방향성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맨날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투자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재미를 못 봤다. 그리고 나는 뭐 별 수익 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이제 뭐 그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자 이제 지금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 사실은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이 방향성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방향성 통째로 나는 한번 가겠다. 사실 이분들은 대박 나요. 대박. 이렇게 큰 방향성을 전체를 통째로 내가 쫓아서 가겠다 하면은 상당한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쫓아가는 분들은 이제 우리는 장기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기 투자자. 예. 그래서 이렇게 유기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위대하다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어때요? 이러한 방향성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죠. 이제 그 나라에 보면은 이 대표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각 국가마다 이런 대표주는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종목이죠. 삼성전자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LG, 생활, 건강 이런 종목도 보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죠? 아주 이런 종목은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종목을 쫙 가지고 쭉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천정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거 팔려면은 한참 멀은 종목.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에 팔지 못할지도 모르죠. 이런 종목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어이구 이렇게 큰 방향성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 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들어와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실 2000년, 2008년부터 우리가 시장은 좀 오르고 나서 시장은 여기서 참고하시면은 그 주식 시장이 2008년도 여기서 잠시 반짝하고 그들은 우리 코스피 시장 자체는 그냥 좀 긴 침체에 좀 들어갑니다. 별로 오르지는 못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 상승하는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J CGV라는 그런 종목인데 CJ CGV라는 종목도 간만히 보게 되면은 2008년도 여기서 출발을 하죠. 자, 저기 앞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하던 그러한 CJ CGV가 2008년 여기 리먼 사태 나왔을 때 있죠. 이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은 쉬고 있지만은 이때 이 CGV가 상승해가지고 바닥은 9,000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12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 보통 한 10년 정도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묻어둘 수만 있다면 10배 이상 오를 종목은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잘 못 믿어요. 안 믿고 아니 장기 투자하면 못 먹던데 그거는 아까 보듯이 자꾸만 자기가 그 이미 때가 지난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실패했을 뿐이지 주식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때를 잘 만나면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한 7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장기 투자. 가지고 있어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야지 꺾이는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힘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 7년 동안에 꾸준하게 크게 상승하지만은 여기도 하나의 등락이 있죠. 가만히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께쯤에 한번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2013년 동안에 한번 상승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죠. 그래서 너무 길게 가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나는 보유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첫 번째로는 큰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 아니면 진행 중인 종목인데 그 종목들도 잠시 쉬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쉬어가다가 다시 재차 출발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원리 똑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하고 쉬어갈 때 그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 때는 그냥 여기 참든지 아니면 어때요? 지켜보다가 다시 이 상승 마디가 시작할 때 이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다 그 보면 이러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통 쉬어가면 수개월 아니면은 1년 정도 쉬어가기도 하거든요. 1년 정도 쉰다고 해서 이 종목 끝난 겁니까? CGV가 저기 2010년 말에 저기 3만 원 가까이 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2만 원 가까이 내려왔는데 끝난 거 아니죠. 절반 내려오는 거죠. 2만 원 또 더 깼으니까 절반 3만 원에서 2만 원이니까 절반은 아니구나. 한 3분의 1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3분의 1 이상. 근데 끝난 거 아니죠. 1년 이상 이렇게 쉬지만은 그다음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마디를 매매하기를 원하는 분 너무 이렇게 1년 이상 수개월 동안은 이렇게 쉬는 것은 싫다 하시는 분은 충분히 중간 쉼이 끝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종목을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때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대신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고 어떤 종목이 쉬러 들어가는가 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리와 그리고 이제 그람 방향이 이제 꺾일 때 방향이 꺾일 때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쫓아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보면은 그 상승하는 종목은 많습니다. CGV가 그때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실 CJ라는 종목도 잘 오르는데 CJ도 가만히 보게 되면 얘도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상승을 해 나가죠. 근데 항상 꾸준히 가는데 여기도 마디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우량주가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은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CJ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 2만 원이죠. 2만 원인 종목이 30만 원까지 가잖아요. 10배 가잖아요. 2015년도까지 한 7년 가지고 있으면 10배 가잖아요. 그죠? 10배 이상 갔죠. 실질적으로는 바닥 대비 고점. 근데 딱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 팔 수는 없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뭐 10배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상당한 수익이잖아요. 몇백 프로는 먹겠다. 그죠? 뭐 평생 주식 투자한다고 샀다 팔았다 해도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0배 이상 가죠. 우리 시장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10배 이상 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한 10년 들고 있어라. 그러면은 한 10배 이상 갈 종목 많다면은 거짓말을 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오른 종목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생각보다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뭐 다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건 둘째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 CJ도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이제 크게 공부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종목은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고려산업. 제가 이때 대박이 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7년 보유해가지고 꽤 큰 수익이 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다람쥐님이시군요. 네. 자 반갑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7년? 네, 7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장기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고 해가지고 네, 아빠님이 이거 추천하시면서 이거는 꽤 괜찮은 종목이다 해가지고 들고 있었거든요. 뭐 좀 스토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거 있죠. 이 종목을 보세요. 쭉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이 97년 고점 찍고요. 10년 하락한 종목이에요. 10년 하락. 그 제가 아까 그랬죠. 방향성이 크다고. 주식은 방향성이 있는데 예, 또 짧게 이렇게 전환하면 여기도 변곡이 있죠. 짧게 이것도 짧은 건 아니에요. 짧은 건 아닌데 그 여기에 대한 방향이 바뀌니까 이런 마디들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근데 큰 방향, 아주 큰 방향이 바뀌니까 꽤 큰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나려면은 이렇게 아주 큰 방향이 타고 시작되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샀는데 리먼 사태 때 푹 빠져버렸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서 더 사버렸죠. 바닥에서 더 산 이유는 이 종목은 이제 그때 작은 종목인데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배당을 받으면은 삼성전자보다 한 7배 정도 배당 수익이 더 많았었어요. 이상하다 왜 배당을 많이 주지? 이상한 종목이네 해가지고 그래 뭔가 있다 해가지고 바닥에서 더 사버렸죠 그냥. 반 뚝 부러졌습니다 그때. 반 뚝 부러졌는데 더 사버렸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큰 바닥의 종목이니까 방향 여기 보세요. 한번 방향을 이렇게 타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한 7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바닥에서 쭉 다 경험을 해보니까 시세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그 지금 고려 산업 들여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고려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종목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아니죠. 네, 들어보지 못했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큰 방향이 시작되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쭉 들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앞으로 이제 이러한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의 대상이 되고 투자의 대상. 그래서 꼭 이렇게 끝까지 저처럼 가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져가도 되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이격이 나면 또 조정이 들어오고 하죠. 이때는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먹고 또 어차피 여기 들어올 거라면 팔 수 있잖아요. 팔았다가 또 살아나면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대신 어때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쭉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결국은 큰 방향의 상승을 타고 있는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매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종목이 그 종목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먹었어요. 한번 팔았습니다. 또 살아나면 또 사야죠. 결국은 이렇게 크게 방향이 갈 건데 그래서 지금이 시장이 지금이 기회가 참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10년 주기로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는데 이 종목도 어때요? 2008년 이럴 때 탄생할 때 이때가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2008년 이때가 다 좋았고 그리고 2011년도 이때도 좋았고요. 다 이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10년을 주기로 탄생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것이 또 이러한 종목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쉬다가 가는 종목의 재차 상승을 예고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뭐 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회적인 면에서 보면은 상당한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이제 이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 갈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장만 좋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주식을 알고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괜히 뭐 정보 하나가 잘 뜨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그 아니면은 푹 빠져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맨날 널뛰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쫓아가 보세요. 안 쫓아가집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안 옵니다.
여러분까지 올 때는 이미 다 돌고 돌아가지고 고점이 되었을 때 여러분 소식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바닥에서는요, 큰 손들만 사는 영역이거든요. 소문 돌면 절대 안 되죠. 큰 손들만 이렇게 사야 되는데 너나 소문 나가지고 너나 할 것이 다 살 정도로 되면 그게 정보가 아니죠.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잘만 하면 상당히 재밌고 뭐 수익도 많이 나고 엄청 좋아요. 대신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가지고요,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지금은 주식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그 맨날 원만만 하는 거죠. 나는 왜 정보가 없느냐? 돈이 왜 없는데? 돈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두려운 건 뭡니까? 제일 두려운 거. 지금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시장이 하도 조정한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정이 무서운 거죠. 자, 근데 이 조정을 이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뭐 견디면 돼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면은 또 견뎌집니다. 어렵지만은 견뎌지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 난 돈 작은데요. 이런 분들은 조정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금 들듯이 매달 사는 거예요. 우리 적금 들잖아요. 적금, 그죠? 음. 주식 투자 잘하려면요, 적어도 적금 들어가지고 만기 정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분립해가지고 채워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 잘합니다. 뭐 조금 투자하다가 빼버리고 막 해지해버리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그분들은 글쎄요. 음, 물론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자, 금액이 작은 분들은 사실은 더 이기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이었으니까 별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신 뭐 CJ 이런 종목은 그래도 우량주였으니까 여기 오를 때 2008년부터 이렇게 올랐으니까 30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우량주를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자, 나는 돈이 없어요. 남들처럼 뭐 주식 투자 한 1억 이상 있어야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몇천 시작해도 되고요. 몇천 없으면 몇백으로 시작해서 됩니다. 아, 나 그것도 없는데요. 그럼 매달 투자하세요. 항상 보면 그래요. 투자한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해야지, 나는 뭐 자본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처음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면 원망만 하고 질투만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뭐 1,000만 원도 없거나 몇백만 원도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럼 몇천만 원이 생깁니까? 그리고 나는 몇천 남들처럼 막 1억씩 투자 못 한다고, 응? 그러면은 그 없던 1억이 생기냐고요. 아니잖아요. 몇백 가지고 천 없으면은 몇백 가지고 천 만들면 되고, 1억 없으면요 1, 2천 가지고 1억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는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방법이 중요한 건데, 자, 나 돈 없다고 가정합시다. 대신 뭐 매달 얼마든지 뭐 10만 원이라도,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 현실적일 수가 있네요.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내가 이렇게 꾸준하게 적금 들듯이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방향성이 나오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이제 싫은 게 조종이거든요. 조종 이런 거. 조종 내지는 이렇게 지루한 거, 횡보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적립식으로 가는 분들은 조정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매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요. 더 많이 사고, 때로는 더 많이 사고 싶겠죠. 그래도 내가 정해진 금액만큼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10만 원씩 투자한다고 봐요.
바닥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이니까 5주 사지겠죠. 근데 나중에 오르면 오를수록 어때요?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한 5만 원 되면 한 10만 원 투자하면 한 2주 정도 사지겠죠. 근데 나중에 10만 원대 넘어가면 한 달에 한 주 사다가 그 이상 돼 버리면 어때요? 2달 모아야 한 주 사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래서 싸게 시작할 때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사죠. 그러면 어때요? 저절로 수익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사야 수익률이 높죠. 근데 바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지고요. 올랐을 때는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때는 수익률은 조금 낮아지겠죠. 근데 조금만 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많이 사졌기 때문에 저절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적립으로 가시는 분들은 종목만 이렇게 잘 우상향하는 종목만 잘 만나면은요 수익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 있죠. 이것 조정 싫어하거든요, 사람들. 근데 적립식으로 가는 사람 더 좋습니다. 왜? 주식이 그만큼 싸졌으니까. 싸졌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는 2주밖에 못 샀다면 조정해가지고 들어옴으로써 3주, 4주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떨어질수록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이죠. 그리고 지루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지루한 구간 요거 싫거든요. 투자자들. 이 뭐 물려가지고 가기는 가겠지만은 이 1년 이상 횡보하고 하면은 이거 몸 뒤틀리고 싫다고요. 근데 적립금으로 가시는 분들은 더 편하죠. 아이고 지금 안 올랐네 아직도. 앞으로 오를 건데 아직도 안 올랐잖아요. 그럼 오르기 전에 또 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립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급등이 좋은 거 아닙니다. 급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샀는데 자꾸 금방금방 올라가 버리면은 갈수록 조금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늦게 오르는 게 좋아요. 바닥에 그 정리식으로 가는 분들은 왜 늦게 오르는 게 좋냐면은 쌀 때 많이 사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한 3년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년 동안 주식이 안 오르다가 1년째 딱 올라 버리면 이거 대박이죠. 왜? 나는 2년 동안 주식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적립식으로 계속 샀거든요. 바닥에 있을 때 잔뜩 사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딱 올라오면은 대박이죠. 수익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조금 사놨는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버리면 뭐 수익률은 높은데 실제로 수익금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적립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해요. 그래서 나는 금액이 작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 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더 유리하니까 아무튼 이런 원리만 이란 그 종목의 이런 원리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는데 이제 좀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더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이 개념을 이제 투자하는 방법, 주식 투자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는 방법은요 외국인들도 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 돈 많잖아요. 예, 거대 자금들 막 운영하는 운영사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 뭐 저기 기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보면은 우리는 금액이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으니까 사가지고 그냥 매수해가지고 홀딩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키워가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맨날 매일 산다고요. 계속. 그래서 방향이 나오면은 그 방향이 꺾일 때까지 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로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마디가 시작되었을 때 그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상승이 보입니다. 보이면은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꺾일 때까지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외국인들 보면 고점인데 우리가 봐도 고점인데 걔들은 사거든요. 아니 우리가 봐도 고점인데 걔들은 뭐 몰라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방향만 철저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꺾일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리고 꺾인다고 판단되어지면 또 계속해서 파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추세 전략인데 추종 전략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요. 일정 부분 계속 사서 사 나가더라도 끝부분은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래서부터 계속 사왔기 때문에
끝부분은 물리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고요. 뭐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을 날려고 하면은 수익 나는 방법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내가 급등주 대박을 누리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보편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라면은 운에 좌우되는 그런 매매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나는 방법. 그리고 우리 보면은 이제 여기도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저마다 이제 수익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감, 뭐 주위의 이런 소식 이런 거 듣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보면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그게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 그 맞추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나가지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죠? 손실이 덜 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방향이 맞을 때는 어때요? 수익이 이렇게 극대화돼 가지고 쭉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게 한 거지. 내가 지금 내가 보기에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뭐 그거 좀 맞추면 뭐 우월을 해줍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돈 번 사람이 우월한 거거든요. 승리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원리를 잘 쫓아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몇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러한 주식 이제 여러분이 입성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시세에 대해서 이제 아주 큰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가가지고 보면요 많이 올라온 종목을 산다고요. 또 보면은 물론 삼성전자 아직 꺾인 건 아닌데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조금 걱정이긴 해요. 여기 끝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올해 21년도 들어와 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거든요. 삼성전자가 나쁜 건 아닌데 과연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오셨을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LG 화학이거든요. LG 화학이 8월 달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 화학. 이때 많이 샀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LG 화학 샀죠. 2차 배터리 하면서 막 샀거든요. 사실 조종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개인 투자자 1위였는데 그때 이제 뭔 모르고 입성해가지고 샀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견디고 갔을까?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고점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고점에 들어와 가지고 삼성전자 혹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또 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 과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도 조금 걱정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 이겨내도 되거든, 참아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참아내도 되는 종목이 있고 참으면 안 되는 종목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향 그 LG 화학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3월 달 이후로 방향이 위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거꾸로 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상당히 무궁무진한 그런 기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돈 벌기 쉬워요. 지난번에는 사실은 대형주들은 쉬고 그 중소형주들이 좀 더 그 상승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들이 유리한 장이었는데 중소형주는 좀 등락이 심한 뿐더러 생소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중소형주는.
그래서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름 좀 한번 들어본 종목들 지금 뭐 다 대형주들 모르는 종목들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기업인데 그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종목을 따로 선별하지 않아도 기회는 있는데 대신 이제 그것을 키워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도보다는 큰 장이고 수익을 만들기에는 유리한 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렇게 잘 좀 해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무방이라 가지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종목들은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 아, 이제 이 큰 틀에 대해서 주식에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역시 어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이고 오늘 오늘 또 신라 SG 상한가가 생겼네. 신라 SG 상한가 가려나? 중소형주 뻥뻥 튀어오르죠. 요즘 진짜 잘 튀어오릅니다. 보면 뭐꼭 상한가 아니라도 돼요. 보면은 어제는 뭐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도 막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림 SP 막 이런 종목 튀어 올랐고 그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빵빵 터져주고 있죠. 그래서 뭐 대형주들 갈 때 소외된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실 분들 있을 텐데 중소형주들도 보면은 매매 잘하면 지금 재밌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막 대형주들 수익 못 쫓아간 것만큼 중소형주들은 또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니까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저기 신라 SG도 이제 한번 해주는군요. 드디어 해주고. 아이고 뭐 종목별로 보면 난리 난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돌 거예요. 종목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막 종목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 또 재밌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뭐 저기 중소형주는 조금 대형주보다는 살짝 까다로울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니고요. 또 중소형주들은 중소형주 나름대로 매매 방법이 있고 또 다루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만 잘 이해하고 또 매수를 하시면은 지수는 지금 좀 바로 이전처럼 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뭐 여기 이전에는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막 50포인트 막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 계속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신 종목별로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양상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때에 이렇게 맞는 종목을 혹시 매수 좀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오셔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종목을 이렇게 받아가시고 매수를 하면은 또 이런 중소형주 랠리 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원리들 있죠, 이런 거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앞도록 뭐 주식 잘 이해하고 시작하는 거 중요한 거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은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종목들 있죠. 아마 뭐 전체 종목을 다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 있죠.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경우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짧게 말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거 말고 전체 폭넓게 아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셔도 됩니다. 특히 월봉으로 보시면 좋을 건데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나 아마 좀 이름 좀 들어본 종목들은
큰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어떤 시작 구간이 있고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타이밍만 맞으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생각보다 꽤 그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구나 이렇게 크게 가는구나 정말 대박이 나기는 나는구나 하는 것도 있죠. 그거를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그거 한번 보세요. 우량주 있죠. 우량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 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꽤 그런 상승이 나오는 거 보입니다. 뭐 옛날에 이제 조선주도 주도주였으니까 그때 보면 현대중공업이 1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딱 출발을 하게 되니까 여기도 막 대박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제대로 출발하면은 이렇게 크게 가는구나 하는 거 그것만 잘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만 잘 느껴도 성공입니다. 일단 첫 밑발판은 잘 깔고 가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주식의 원리라든지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좀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뭐 복습하는 셈 치고 또 괜찮죠. 들어보셔도 아는 내용이지만은 또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도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